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동남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민주당 경선을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각오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유권자들은 정치를 변화시키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현역들에게 따끔한 해초리를 들으셨죠? 정권을 빼앗기고 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 정통 야당이죠.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이제 심판을 좀 하고 우리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제가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권자들의 명령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고 그 누구보다 어느 지역보다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동등한 어떤 경쟁력과 경제력과 어떤 삶의 질의 수준을 우리가 이제 보장받아야 되고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 저는 16년 만에 호남 출신 대한민국 예산실장 그리고 12년 만에 재정차관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 역량을 제가 10분 발휘해서 우리 광주 경제를 도약시키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광주 동구 남구의 지역 현안과 또 이 현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좀 구상하고 계시나요? 예, 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광주 원도심은 굉장히 공동화되고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낙후된 도심을 품격 있는 부자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야 하는 게 저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광주 원도심에 걸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제 키워야 되겠죠. 네. 저는 그것을 A, B, C 산업으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AI, 인공지능, 바이오, 그리고 컬처, 문화, 관광 네. 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이 좀 줄을 잇고 또 우리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좀 쏟아지고 네. 외지 애국인들 있잖아요. 외지 문화 관광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밀려들어서 우리 충장로, 금남로가 좀 버글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이게 살아나는 어떤 그런 활력이 있는 타운으로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우선 우리 광주 원도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잘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좀 기획을 해야 됩니다. 네. 중앙부처를 좀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좀 문제고요. 또 그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국가 예산을 좀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부 재정만으로 일이 다 되지 않아요. 대기업에 필요한 투자도 유치를 좀 해야 되고요. 요즘에 민간 자본이 굉장히 창의롭죠.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어떤 민간의 어떤 자본과 경영 기법도 유치를 좀 해서 우리 도시를 있지 않습니까? 탈바꿈을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광주 동구 남구가 가지고 있는 해묵은 수건 사업들을 좀 신속하게 좀 힘있게 이제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각종 교통 편의 시설, 뭐 주차 문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와 관련되는 어떤 생활 시설 확충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을 이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지방자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 추진되도록 하고 또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는데 국고 보조가 필요하면은 제가 있잖아요. 이걸 성심껏 여하튼 조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구 현안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약들, 대표 공약들 몇 가지만 우리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ABC 산업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각 분야별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는 광주 원도심에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이 창업 기조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실리콘밸리와 버금가는 AI밸리로 만들고 싶고요. 네. AI밸리는 어느 대학이 있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이 있잖아요. 저는 조선대학을 AI밸리, AI 전문 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창업 기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대 안에 이렇게 AI 전용 캠퍼스 산단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또 하순
전남대 병원이 있죠. 그리고 하순에는 또 백신 특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과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바이오, 의료, 산업 특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미래 혁신, 제약기업들, 그리고 뷰티, 그리고 건강관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서 여기에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가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창작 공간입니다. 네. 여기에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되겠죠. 우리 여기에서 대중적인 킬러 콘텐츠 그리고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다국적 콘텐츠를 좀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좀 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외지 또 외국에서 있잖아요. 문화 관광객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을 문화 공장으로 그리고 정말 밥을 창출하는 어떤 그러한 문화 산업의 보고로 저는 만들고자 지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남구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좀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지하철 2호선 빨리 있지 않습니까? 공기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예산을 최대한 좀 끌어와서 공기를 좀 단축시키자고요. 또 교통 정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2순환 고속순환도로 진입로를 좀 확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광주 서태역과 하순 간의 광역 철도망도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등산 관광장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이동 기구 이것도 좀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만이 굉장히 낙후된 오수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예, 이거를 좀 현대화하는 그러한 작업들 그리고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좀 확충을 좀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 그 특성에 맞게 있잖아요. 글로벌 명소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프로젝트도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매년 전국 네. 지역 안전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6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크게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네. 6개 항목을 가지고 지역 안전지수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동구가 이제 지난해 교통사고와 범죄가 4등급이 나타났고요. 또 자살과 생활안전이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네. 5개 자치군 중에 동구가 가장 인구가 적은 것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어떠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지표들이 이제 우리 도시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겠죠. 네. 교통사고, 자살, 생활안전 분야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 분야별로 이제 맞춤형 대책들을 이렇게 마련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먼저 교통사고 방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동구 남구 온도심에 굉장히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예, 그런 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사고 줄이는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조금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차장도 이제 복합 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는 그러한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이제 주차난을 좀 해소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취약 지역에는 CCTV 설치 같은 걸 좀 확대하면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노력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우리 자살률이 높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많은 좀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국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살 고위험군을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이제 발굴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좀 강화를 좀 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그러한 기능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를 많이 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에 입출입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태그라는 이제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확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생애 주기별로 연령별 또 계층별로 각각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좀 확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호남 상권 1번지라고 하면 또 충장 상권을 빼놓을 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광주에 대형 복합 쇼핑몰들이 생겨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 충장 상권은 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좀 하지 않는 듯
한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 가지고 계시나요? 예, 복합 쇼핑몰이 이제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물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 측면이 이제 상존한다 하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상권이 상권의 수요가 일부 흡수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비 시장 규모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지인 분들은 단순히 쇼핑을 하러만 오겠습니까? 이제 관광도 하시겠죠.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있겠죠. 지역 특산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문화 관련된 어떤 상품들 우리가 잘 개발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면은 어떤 새로운 시장을 좀 열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쇼핑몰과 이제 지역 상권 있지 않습니까?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제 사업이 이제 추진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에 있지 않습니까? 상호 협의하는 그러한 TF 이제 협의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거기서 서로 이해관계 상충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마련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상생 방안은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이제 기존 충장로 이쪽에 주차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복합 용도의 랜드마크가 되는 이제 주차장을 복합 쇼핑몰 도입을 계기로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건립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지역 상인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에서 또 그리고 지자체에서 각종 재정 금융상의 어떤 지원 조치가 좀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금남로의 우리 지하상가 등 이러한 기존 상권도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온오프가 연계되는 이러한 이 골목형 백화점 형태로 있잖아요. 이거를 좀 거듭 변신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좀 이루어지면은 결국에는 복합 쇼핑몰과 기존 상권이 같이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동구가 지난 2020년에 인구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네. 올 2월 기준으로 10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네.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또 동구가 선정이 네네. 됐습니다. 굉장히 상충된 그런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인구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광주 동구는 이제 구도심이고 일부 이제 도심 재생 사업과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젊은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입되는 또 네. 그러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속도를 있지 않습니까? 좀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 친화적인 어떤 그런 도심 재생 사업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좀 추진을 좀 해서 일단은 상주 인구를 좀 계속 늘려가는 어떤 그러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광주 온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래 먹거리 산업,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량한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청년들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이 된다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이제 생활 인구로 이제 자리를 좀 네.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요즘 이제 도시가 성장하려면 결국에는 문화 관광 서비스로 있지 않습니까?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 온도심을 이제 문화 명품 도시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 나갈 수만 있다면은 외지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분들은 여기에 사시지는 않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늘상 있잖아 찾아오는 우리가 요즘에 그 관계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관계 인구들을 좀 확장을 좀 하면서 또 그분들이 단순히 방문하다가 또 뭐 6개월 살기, 뭐 한 달 살기 하다가 또 여기가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체류까지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상시 체류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인구를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후보자님 이제 끝으로 지역 네.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준비된 안도굴입니다. 네, 저를 큰 일꾼으로 좀 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년 만에 호남 출신 예산실장 그리고 12년 만에 호남 출신 재정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국난 극복의 야전사령관, 또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또 명성을 좀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키워준 광주 시민의 이제 덕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저의 역량을 2배, 3배로 제가 이제 갚아 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바, 예, 우리 광주 온도심을 품격 있는 이제 부자 도시로 만드는데 제가 혼신의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 오만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여기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통 야당인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압승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민주당의 본사는 광주입니다. 광주 안에서도 광주 동남을이 호남 정치의 1번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남구 유권자께서 위대한 광주 시민의 힘을 발휘해 주셔서 이번에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